자,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하드포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포크는, 하드포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드포크 그림 보면서 할까요? 이제 XRP 하드포크 얘기가 나온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 그림 통해서 설명하면은 알기 쉽겠네요. 왜 이렇게 소환이 안 되지? 자, 요거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 이더리움과 ETC,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두 개 실제로 쪼개졌잖아요. 이 시점이 이더리움 해킹 당했을 때거든요. 해킹 당하고 나서 이더리움이 오히려 하드포크에서 빠져나갔어요. 네, 보시죠. 롤백을 시켰습니다. 해킹 당한 거를.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킹 당한 그 트랜잭션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간 게 바로 오늘날의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정확히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POW에 해당돼요. 작업증명. 이게 하나의 블록이거든요. 네, 작업증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그래픽카드 껴갖고 열심히 연산해갖고 블록 막 열심히 해시 계산해갖고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면은 이 블록이라는 데 안에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거래 내역이 담기는 거거든요. 예, 당겨서 하나의 블록 완성되면 이게 고정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블록에 또 그 뒤에 있는 트랜잭션들 이 안에 기록을 해갖고 만들고, 이걸 체인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왜 블록체인인지 모르셨던 분은 지금 설명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을 해냈다고 해서 그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BTC인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 또는 비트코인 골드는 BG라고 쓰나요? BGT라고 쓰나요? 뭐라고 쓰죠? 비트코인 골드? BTG라고 쓰겠네요? 예. 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도 있나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드포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중간에 그냥 강제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블록을 다른 데다 이어갖고 본인들이 새 출발하는 걸 이제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XRP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XRP는 어떨 것 같습니까? XRP는 좀 약간 XRP도 이런 블록이란 개념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 레저죠. XRP의 개념은 레저라고 보셔야 됩니다. 블록이라고 안 불러요. 잠깐 가볼까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XRP는 블록이라고 안 불러요. 레저라고 부릅니다. 레저. 어디 있지? 잠깐만요. 이 그래픽이 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더라? 여기다. 익스플로러. 예, 보이시죠? 지금 이게 XRP 레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정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가죠. 자, 조금만 이거 화면 이 라인에 가득 채우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더 가죠. 자, 한 4개만 더 기록해봐라. 자, 하나 또 기록했고요. 98번 오고 99번, 그 다음에 800번 올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799, 800 왔죠? 그쵸? 요거 기록되고 나서 짠! 멈춥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XRP의 레저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블록이라고 안 부르고 XRP에서는 레저라고 부릅니다. 원장이라고 불러요. 한 단위를.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장 요거에 넘버링이죠. 이거 레저의 뭐랄까 연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번. 이렇게 NO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넘버링 한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숫자가 올라가죠. 이 얘기는 뭐죠? 지금 기록되고 있는 원장이 XRP 레저가 사용되고 나서 계속 쓰여져 갖고 지금 497만 6,796번째 원장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쓰인다면은 숫자 하나 올려서 797로 끝나는 원장이 기록된 거고, 그 다음 기록되고, 그 다음 기록되고, 그 다음 기록된 거죠. 요겁니다. 일종의 넘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멈추고 계속. 자, 그리고 요 아래에 보이시죠? 요거. 요 동글뱅이들.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인데 이거를
약간 색깔이 있는 요런 걸로 표기를 한 거예요. 하나씩 올려볼까요? 표기를 해주죠.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오퍼 크레이시라고 돼 있죠. 뭐죠? 분산거래소, 게이트허브나 이런 XRP 레저상에서 거래하는 우리 업빗이나 빗썸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 말고 분산거래소 있죠? 게이트웨이라고. 거기에서 거래할 때 오더 주문을 걸어주는 거, 메이커 주문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오퍼 크리에이트, 이런 트랜잭션이에요. 그거고, 초록색은 페이먼트. 페이먼트 뭐죠? 어떤 계정에서 어떤 계정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거. 네, 이 트랜잭션들이요, 다 이게. 빨간 거는 캔슬한 거. 아까 메이커 주문 만든 거 캔슬한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실패한 거죠. 에러 난 거죠. 여기 딱 봐도 느낌표 찍히는 거 보시면 아시죠? 테크노, 뭐 DST 뭐 이런 것들로 페이먼트가 성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박스들 있잖아요. 박스들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 뭘 것 같나요? 바로 밸리데이터들입니다. 밸리데이터들 누가 검증했는지 요 네오 박스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초록색. 억셉트 했다는 표시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했잖아요. 이거 체크됐다. 그리고 여기 체크됐다는 표시들 있죠. 그러니까 이 원장 안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을 이 밸리데이터들이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총 밸리데이터 72개 중에 UNL 33개, 그 중에 UNL이 다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 레저만 갖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 넘버링이 들어간 레저들마다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들이 쭉 들어갈 텐데요. 이 안에서 이 트랜잭션들이 유효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는 아래에 이 보이시는 밸리데이터들이 색칠되어 있는 애들이 검증을 해갖고 이 원장에 기록된 트랜잭션들이 정상으로 판독돼서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다시 넘어가서 하드포크 설명에서 POW 방식을 다시 좀 그려놓고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POW는 이런 블럭들이 있어갖고 안에 트랜잭션 T라고 적겠습니다. TX라고 적을게요.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기록이 샬라샬라 돼갖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정통파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야, 우리 이제 출가하겠어, 우리 새로 가정 꾸미고 살래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드포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하드포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드포크 XRP 레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잠깐 멈춰놓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하드포크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빠져나가서 여기서부터 레저를 새로 기록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건 가능해요. 왜냐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고 누군가 하드포크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이 이 번호로 해갖고 새로 원장을 따로 기록하기 시작하면 하드포크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들? 이 원장을 정상적으로 기록하려면 여기도 밸리데이터들이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밸리데이터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죠. 왜냐면 지금까지 기록된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계속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서 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일단 해봅시다. 그냥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모든 상황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설명드릴게요. 이들이 몇 명이 여기로 빠져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새로 기록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여기에 새로운 밸리데이터를 쭉 들어와갖고 이거 새로운 레저를 기록하면서 따로 이어나가면은 이거 역시도 하드포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동기부여가 될까요? 그렇게 할 만한 동기부여가 될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될 것 같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POW는 여러분들 하드포크 하면 되게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하드포크 하면 이거 되게 짱이에요. 이거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팩토리 비전이라는 FV라는 그런 암호화폐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거 POW예요. 근데 하드포크 해갖고 FV1과 FV2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거는 그냥 FV 정통이고 누군가 하드포크 해갖고 FV2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냐면은 여기 전에 이미 FV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인 FV도 갖고 이 하드포크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에서도 FV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FV2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오히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캐시에서 SV 요게 하드포크 하면은 요 그 전에 사고 갖고 있으면 요것도 가질 수 있다 하고 이런 거 호재로 삼아서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죠. 곱하기 2가 됩니다. 순식간에. 뭐 이 각각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암호화폐가 원래 하나던 게 두 개가 됨으로써 곱하기 2가 돼서 이거 갖고 있던 사람이 이것도 갖고 있을 수 있게 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비한 마법입니다. 신비한 마법. 자, POW 하는 쪽들은 이 열심히 채굴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처럼 FV를 채굴하다가 하드포크 하면은 갑자기 다른 것도 소유하게 돼요. 나 FV만 갖고 있었는데 FV2가 생기죠. 갑자기 개이득이죠. POW는 자기가 컴퓨팅 파워만 써갖고 열심히 채굴하면 이거를 소유를 더할 수 있죠. 근데 이러고 있다 누군가 하드포크 해주면은 개이득. 갑자기 암호화폐 새로 무에서 유가 창조돼갖고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완전 매직이거든요. 이들한테는 하드포크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음모론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된 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부러 하드포크를 하는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모론이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이게 갈라져서 나왔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캐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것도 보유하게 된 거거든요. 하드포크 되면서. 그죠? 그러면 이 하드포크를 하는 사람들이 이들과 작전을 짜갖고 야 이거 하드포크 할 건데 우리 한번 연극 좀 꾸며보자. 싸우는 척도 하고 사이가 안 좋을 척도 해갖고 이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시켜갖고 우리 한탕 해먹자.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면 하드포크 하는데 돈이 들진 않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채굴을 하면서 이거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드포크 하면 개이득 아니냐. 뻥튀기 2배. 없던 게 새로 창조되니까. 그때 우리가 싸우는 척을 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결국에는 펌핑해서 한번 털어먹자. 이러면은 저런 것도 할만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돈 드는 건 거의 없거든요. 갖고 있던 게 2배로 뻥튀기 되죠. 하드포크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 할만합니다. 그러면 XRP로 다시 돌아갈게요. XRP는 하드포크 할만한가요?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보신 POW 쓰는 것과 다른 방식을 쓰는 컨센서스를 쓰는 XRP 같은 경우는 저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라면 아니에요. 견과류 먹었어요. 견과류. 자, 할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얘도 이걸로 딱 XRP2가 탄생하면은 기존에 있던 게 뻥튀기가 돼서 2배가 되겠죠. 그죠? 특히 누가 좋죠? 리프사가 좋죠. 리프사는 완전 이렇게 하하 웃겠죠. 완전 빵긋 웃겠죠. 고마워. 우리 이제 1000억 개 XRP랑 XRP2 합치면 1000억 개가 넘네.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 하겠죠. 네. 리프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드포크가 할만해요. 뻥튀기 2배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극히 암호화폐 수량이 늘어난다는 관점이고 사업 비즈니스 면에서 어떨까요? 비즈니스 면에서 이거 하드포크 하면 리프사한테 좋을까요? 안 좋죠. 왜 그러죠? XRP 레저를 신뢰성, 이런 디터민,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야 니네가 이걸 금융으로 쓰더라도 신뢰할 만해.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처럼 롤백도 불가능해. 우리는 한번 결정되면 끝이다. 금융에 쓸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그리고 제일 분산화되어 있다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시키면서 이거를 쓰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리프사 본인들 좋다고 이거 하드포크 시켜갖고 XRP2를 만듭니다. 그럼 금융사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믿고 쓰라놓고서는 지금 하드포크 시켜서 지네들 막 사기 쳐먹는 덤핑을 하려고 막 XRP2까지 만들고 있네? 이거 믿고 쓸 수 있어? 절대 못 써.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확실히 손해예요. 이거는 명백한 손해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이유들만 가득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드포크를 할 수는 있어요. 예, POW랑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XRP 레저 상황에서 하드포크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이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리프사는 XRP라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측면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단기적으로 내가 덤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죠. XRP 그리고 XRP2 하드포크 된 거 보유량 합쳐갖고 1000억 개가 넘게 되잖아요. 할만하죠.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이 할만한가요? 누구 좋으라고? 리프사를 제한 요 밸리데이터 운영하거나 리플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솔직히 개입도 못해요. 왜냐면 리플로드나 밸리데이터 운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드포크 할 때. 물론 이제 지금부터 돌리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를 배제하고 얘기하자면은 리프사를 제한 나머지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리프사만 좋으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하드포크가 이론상은 가능하나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들이 이거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약간 POW랑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량 2배 되기보다는 하드포크된 XRP2까지 생기는 거죠. 지금 보유한 수량만큼. 네. 그래서 하드포크 얘기는 제가 설명드린 이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하드포크 관련된 소식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내용을 안 봤어요. 그거를 어차피 뻘소리 같아서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베이스 측면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만 알고 계셔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뻘소리인지 아니면 좀 약간 고려해볼 만한 소리인지에 대해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분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별이 좀 어렵다, 아무래도 나는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 하시면은 기사 링크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보고 관련돼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